오케이, 해봅시다. 나가보자. 8쪽.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라고 나와 있을 거야. 기억나니 혹시? 방법의 수, 금액의 수. 승은아, 눈이 마주쳤으니까 둘의 차이는 뭘까? 예시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왜? 자, 방법이라는 거는 이 두 개가 서로 500원짜리 두 개 내는 경우랑 1000원짜리 한 개 내는 경우가 있어. 민관아, 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방법의 수로 친다면. 왜? 뭐 다른 방법이니까, 그치? 1000원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걸로 취급을 합니다. 방법의 수에서. 됐어? 근데 문제는 금액의 수에서는 500원 두 개와 1000원 한 개를 같은 걸로 취급을 해요. 됐나?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겹치는 게 존재한다야. 겹치는 금액이 생길 거야. 이모티콘까지. 그럼 겹치는 걸 제어가 뭐 하면 되겠어? 지금까지 원래 겹치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 경우의 수에서. 두 번 센 거는 한 번 빼주면 되는 거잖아, 결국엔. 그치?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 금액의 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돈을 거슬르면 돼요. 안 겹치게.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로 거슬러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그러면 겹치는 일이 사라져.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체크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야, 씨. 오케이. 자, 22번. 자, 100원짜리 두 개,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네 개가 있대. 자, 그럼 딱 보자마자 어때, 민관아? 어떤 느낌이 들어? 문제 딱 읽자마자. 너 T야? 슬퍼야지. 너무 슬프지 않아요? 340원 있잖아, 340원. 너무 슬프지 않아? 나만 F야, 여기서 지금? 나 F야. 그치. 미안해요. 너무 옛날, 한 2년 전 개그를 한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번. 방법의 수부터 봅시다. 자, 방법의 수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야, 내가 1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얘들아? 100원짜리? 나한테 100원짜리 두 개가 있어. 돈을 낼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짓은 뭘까? 100원짜리를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0원짜리를 몇 개? 한 개만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0원짜리 두 개 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맞을까? 그래서 0개, 1개, 2개 내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맞지? 그럼 내가 10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자, 그 다음 50원짜리가 2개가 있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민관아,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총 몇 가지인 거야? 3가지인 거야. 3가지.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다 내는 경우.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원짜리 4개가 있네. 그럼 0개부터 몇 개까지 선택권이 있어? 나는 4개까지 다 내는 경우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됐니? 얘들아, 이 모든 일은 한 상황 속에 일어나는 거냐? 얘 따로 일어나는 거냐? 서로 한 상황 속이야. 내가 100원 내고 50원 하나 같이 낼 수 있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 3가지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된다. 곱의 법칙.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됐나? 이해 끝인가? 뭐 써야 돼? 빼기를 왜 써? 그치? 내가 100원짜리 가지고 0개 내는 경우, 50원짜리 0개 내는 경우, 10원짜리 0개 내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 경우의 수에. 그래서 모두 다 0인 케이스, 하나는 빼줘야겠지. 0원. 기억이 좀 나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총 44개가 된다. 됐어요? 괜찮아? 오케이. 자, 문제는 금액의 수야, 얘들아. 금액의 수. 자, 내가 금액의 수를 세기 전에 항상 체크하는 거야. 겹치는 돈이 있는가? 저것처럼, 노란색처럼. 겹치는 일 있어, 없어? 있어. 누가 겹쳐? 50원 두 개는 100원 한 개랑 똑같잖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가? 이 두 개의 돈 단위가 문제가 생겼지. 그럼 항상 작은 단위로 통일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얘를 뭘로 봐라? 어차피 돈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 금액의 수에서 거슬러도 아무 문제 안 생겨. 알겠지? 그럼 100원짜리 두 개는 50원짜리 몇 개로 바뀌냐? 재혁아. 오, 곱하기 할 수 있네.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50원짜리가 총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 6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제 100원짜리는 없고. 그리고 나서 10원짜리 4개가 있는 거야. 됐어요? 괜찮니? 그럼 이제 더 이상 겹치는 금액이 없어, 그치? 그러면 위에서 셌던 거랑 똑같이 세는 거야. 0개를 낼 수도 있고 6개까지 낼 수 있어. 그럼 가지수는 7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1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0개부터 4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가지수는 총 5가지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얼마 빼야 돼? 또 1 빼셔야 돼. 0원은 항상 제외시키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이해갈까? 그래서 34가지가 답입니다. 2번. 자, 23번 한번 해봅시다. 네, 금액의 수니까 뭐 하라고 했지, 승은아? 거슬러야 돼, 겹치는 거, 그치? 그럼 누구를 거슬러 써야 돼? 10,000원짜리를 뭘로? 5,000원 두 개로, 그치? 그럼 5,000원 몇 개? 승은아, 계속 너야. 5,000원 몇 개? 오케이, 5장.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장? 2장. 그럼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센다고? 그냥 플러스 1에서 곱하면 돼요, 얘들아. 그치? 0개를 세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6 곱하기 3 빼기 1 해주시면 된다. 답은 4번. 너무 쉽다. 자, 24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빠르게 풀고 넘어갑시다. 유유요. 이거보다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어. 네. 자, 뭐 간단하게 떨어질까요? 자, 1,000원짜리 5개. 점점 줄여 쓸게요. 이제 5,000원짜리 3개, 10,000원짜리 2개. 얘들아, 쉬운 거부터 합시다. 방법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1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고, 그치? 6, 4, 3. 얼마 빼야 돼, 민관아? 하나 빼야죠. 0원 항상 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금액의 수를 생각을 할 거야. 얘들아, 금액 겹치는 게 어떤 게 있어? 일단은 5,000원이랑 10,000원이 겹치지, 그치? 그래서 난 이거 5,000원 몇 개로 바꿀래? 4개. 그럼 이거 얼마 돼? 7. 그랬더니 또 뭐가 문제돼? 5,000원, 1,000원 또 겹치는 거 아닌가? 5,000원 1개랑 1,000원 5개? 그럼 뭐해? 또 거슬러. 5,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꾸면 5배 돼야 돼. 몇 개? 35개가 추가돼야지. 얘가 사라지면서 35개 추가하면 돼. 35개. 괜찮아? 즉 너희한테는 그냥 다 거슬러서 약간 옛날 그 오락실 간 느낌이지. 오락실을 모르나? 1,000원짜리 40장 있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0장부터 40장까지 내는 거겠지. 다른 건 없이. 그럼 뭐 41개인데 0장은 빼라고 했잖아. 0원이니까. 이해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위에 거 얼마? 71. 아래 거 얼마? 40. 답은 얼마? 111. 111은 뭐의 배수? 3의 배수? 가끔 나오면 111이 3의 배수인지 모르더라고. 111은 3의 배수죠? 111 더하면 3이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10쪽. 수영도라는 걸 하면 앞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순열로 들어가면 돼. 10쪽 봅시다. 수형도. 도는 당연히 뭐야? 도. 그림. 숫자. 그 형은 뭐야, 형? 형은 뭐겠어? 할 때 그런 형이겠죠, 그냥. 도형, 형도 그거 거꾸로 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도형은 이상하잖아.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그 전에 살짝 소개부터 할게요. 수영도. 자, 너희가 수영도 관련된 문제를 볼 건데, 누가 본인 거를 못 받는다. 본인 거 받으면 안 돼. 문제 조건에 이런 조건이 있을 거야? 그러면 수영도로 풀라는 얘기야. 알겠지? 세 번째 자리에는 (2라는) 숫자 오면 안 돼. 이런 조건들이 나올 거야. 이런 건 직접 수영도를 다 그리라는 얘기야. 수영도라 하면 진짜 그림, 숫자 가지고 도형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할 거야. 가지치기. 여기서 말하는 가지치기는 가지 잘라내는 가지치기 말고 가지를 뻗어나가겠다는 뜻이야. 케이스별로 보여드릴 거고. 자, 그 중에 매우 특별한 놈이 하나가 있어. 교란수녀 또는 완전수녀. 수녀이란 말은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거니까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서 다시 배울 거고. 요게 있어. 교란수녀, 완전수녀. 들어봤을까? 학교에서도 안 했니? 요거? 아직 여기까지 안 했어? 했잖아. 했는데 교란수녀. 이런 말은 못 들어봤어? 교과 과정은 없는데 수영도 내에서도 매우 특이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교란수녀이라고 얘기를 해. 본 거 같아? 딱 이걸 만족시키는 수녀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놈들이. 자, 만약에 A, B, C라는 사람이 있어. 괜찮을까? 요 놈들이 각각의 인형을 준비했어. 그 인형의 이름은 스몰 a, 스몰 b, 스몰 c래. 소문자들. 됐어요? 그래서 서로 선물을 줄 거야. 그럼 내가 준비했는데 내 거 받으면 좀 찝찝하잖아. 무한도전도 아니고, 그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무한도전에. 이해가요? 웃는 게 왜 2명밖에 없어. 됐어?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냐면, 야, 내가 선물을 나누어 줄 건데 자기 거는 못 받아. 얘는 A를 받으면 안 돼. 얘는 B를 받으면 안 돼. 얘는 C를 받으면 안 돼. 됐나요? 괜찮아? 그러면 요 놈의 경우의 수는 정해져 있어. 얼마겠니? 그럼 얘는 A를 못 받으니까 뭘 받을 수 있어? B라는 인형 받을 수 있지, 얘들아. 그 다음에 그럼 뭐 남았어, 이제 인형이? A랑 C 남았지. 그럼 얘는 A랑 C 아무거나 받아도 되는데 얘가 C를 못 받네. 그래서 얼마? 얘는 무조건 C를 받고 얘가 A를 받아야 돼, 인형을. 맞아? 그런 다음에 요 놈은 C를 또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남는 게 A, B인데 B를 못 받네. A 받고 B 받고. 됐어요? 이거 다 세야 돼. 몇 가지? 2가지. 됐나요? 자, 만약에 한 사람이 늘어났어. D도 자기 걸 못 받아. 그럼 경우의 수는 9가지. 개까지는 외우세요. 5개까지는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교란수녀는 만약에 3놈이서 3명이서 교란수녀를 이렇게 딱 자기 거 못 받아, 아니면 딱 하나씩 못 받아, 이런 조건이 붙으면 경우의 수 무조건 2가지야. 근데 4명이서 그런다면 경우의 수가 9가지. 얘는 쉽잖아. 얘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자고. 5명까지는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5명짜리를 학교에서 내면은 이제 싸우자는 얘기지. 가지치기 다 해야 되니까.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게 무슨 말인가.
혹시 5개짜리가 있을까? 5개짜리가 있네요. 5명까지 적자. 5명이서 완전 순열 또는 교란 순열을 이룬다면 44가지입니다. 뭐 3개까지 뭐 문제 있으니까 얘까지만 기억을 합시다. 괜찮을까? 얘를 외워놓냐 안 외워놓냐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자기 건 못 받아처럼 조건을 딱 하나씩 안 되는 거 하나씩 존재할 때만 되는 거야. 매우 특별한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 문제를 풀면서 저거에 대한 내용이 10쪽에 나와 있어. 10쪽에. 준비됐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 28번. 자, A, B, C, D 4명의 학생이 각각의 물건 A, B, C, D 가지고 사를 또 하는데, 자, 거기 밑줄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 밑줄. 28번에 4명 모두 아래서 두 번째 줄 밑줄 쳐놓고 자기 자신 X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기 자신 X. 자기 거 못 봤네. 4명 모두. 맞아? 됐어? 그러면 바로 답 쓰면 돼. 얼마? 9가지. 끝이야. 교란 순열을 외워놓으면 답이 9가지가 나와야지. 4명이면 9가지라며 무조건. 이해 갔어요? 네, 이걸 보여드릴게요. 왜 9가지인가? 직접 또 셀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조건처럼 얘는 자기 거 못 받아. 얘는 자기 거 못 받고, 얘는 자기 거 못 받고, 얘는 자기 거 못 받아. 자, 그럼 A가 받을 수 있는 인형의 종류는 몇 가지야, 얘들아? B, C, D 중에 받을 수 있겠지, 그치? 일단 가정해 보는 거야. B를 받았다고. 됐어? 그럼 인형 뭐 남았니? A, C, D 남았죠? 그럼 B는 A, C, D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받을 수 있지. 셋 중에 하나. 가정하면서 가는 거야, 쓰면. 자, 그 다음에는 위에 거만 따라가신다. B 받았고 A 받았어. 그럼 뭐 남아? C, D 남아야 돼, 그치? 근데 C를 못 받으니까 얘는 D, 얘는 C. 됐냐? 이게 한 가지인 거야, 한 가지.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 그 다음 B, C를 썼으면 이제 A, D가 남았어. 근데 D는 맨 뒤로 못 가니까 C가 D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얘가 A를 받아야겠지. 마지막 B, D를 내가 나눠줬으면 A, C 남는데 C는 못 받으니까 A, C로 나눠주셔야겠죠. 몇 가지? 3가지가 나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면 그러면 A가 C를 받을 때가 있고 A가 D를 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됐어? 얘들아, 잘 기억해. 같은 성질인지 보셔야 돼. 이 문제에선 누가 같은 성질인지, B랑 C랑 D가 같은 성질인지 생각하셔야 돼. 같은 성질 맞아, 아니야? 맞아. 어떤 같은 성질? B는 얘한테 못 줘. C는 얘한테 못 줘. D는 얘한테 못 줘. 맞아? 각각 다 어때? 내가 들어갈 자리가 하나씩 제한되어 있어. 같은 상황에 처한 거야, 지금. 요 셋은.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럼 B로 시작하든 C로 시작하든 D로 시작하든 경우의 수는 무조건 똑같이 나와요. 니네가 이걸 이해 못하면 다 쓰고 있어야 된다고. 9개. 됐니? 근데 B, C, D가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C를 쓰든 D를 쓰든 무조건 3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답이 9가지가 된다고. 곱하기 3 때리면 된다고. 어차피 똑같은 경우의 수 나왔어. 그래서 얘를 공식화해서 교란순열 9개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괜찮을까? 네. 자, 그럼 29번에 다 해볼게. 여긴 쉬우니까 1, 2번 시작. 보자. 29번. 자,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한번 체크해보자. 내가 A1, A2, A3, 5까지 총 5자리 수를 만들 거야. 각 자리에 들어갈 숫자들이야. 괜찮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번째 자리에 무조건 3이 들어갈 거래. 괜찮아? 그러면
없다고 생각해. 없어. 얘는 없는 거야 이제. 가지치기 하는 동안. 이거 고정됐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럼 남은 숫자들이 뭐가 있어? 1, 2, 4, 5가 있지, 그치? 근데 그 1, 2, 4, 5가 세 번째 줄, 뭐? 여기엔 1이 들어가면 안 되고, 2가 들어가면 안 되고, 4가 들어가면 안 되고, 5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어때? 이거는 교란순열이야? 아니야, 재혁아? 이해요? 줄여서 말하는 거 MG야? 왜 줄여서 말해? 그쵸? 교란순열 맞죠? 각각 하나씩 못 들어가. 그러면 내 놈이서 교란순열 답은 9가지 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알겠어? 한 번만 더 가지치기를 해드리자면 맨 처음에 2가 왔다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이제 1, 3, 4 남았으니까 얘는 1, 3, 4가 다 가능할 거예요. 자, 1, 2를 썼으면 3, 미안해요. 1, 4, 5가 되겠죠. 쏘리. 3은 못 써. 이미 썼어. 됐죠? 그럼 그 다음 이제 4, 5가 남는데 얘는 4를 못 쓰니 5, 4를 써야겠고 1, 5가 남았는데 마지막에 5는 못 쓰니 5, 1이 돼야겠고 1, 4가 남았는데 4를 못 쓰니 1, 4가 돼야겠지. 몇 가지라고?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뭐 했을 때? 맨 앞에가 2였을 때. 근데 이 맨 앞이 2뿐이 아니라 4랑 5가 될 수도 있다고. 그때도 얘도 3가지가 나오고 얘도 3가지가 무조건 나온다고. 같은 성질이라서. 됐어요? 그래서 9가지가 된다가 1번이었어요. 괜찮을까? 자, 2번도 비슷할까요? 2번은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러면? 인간아, 2번 문제는 어때요? 어떻게 구했어? 뭐 5명 보자마자 답을 4번 찍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교란순열이 아닌데. 그렇잖아. 왜? 자, 어딨어? 한 명만 자기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간대. 밑줄에 좀 칩시다. 한 명만 자기 자신 가져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자기 자신 거 가져갈까? 하늘아. 가지수 몇 개야? 자기 자신 거 가져갈 사람 고르는 거? 5가지겠지. 얘가 뭐라고? 자기 자신 거 가져갈 사람. 다섯 명 중에 한 명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면 뭐 해도 된다고 얘들아? 가정해. 얘가 자기 자신 거 받았다 치자. 괜찮니? 그럼 이제 나머지 넷은 얘들아 어때? 자기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들은 소문자로 표기 좀 할게. 얘는 일을 받은 거야, 그치? 근데 나머지 놈들은 자기 걸 받으면 안 돼. 이제 자기 자신 거 받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며. 이해가요? 끝났네. 왜? 4명짜리 완전 순열이네 라고 가셔야 돼. 내 놈이서 자기 자신 걸 못 받는다고. 그럼 뭐라고? 경우의 수 9가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영도를 매번 안 해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얼마? 45가 답입니다. 5번. 그러니까 무조건 5명 44 급발진하면 안 돼. 알겠지? 걸을 거 거르고 그런 다음에 교란순열이 되면 쓸 수 있는 거야. 4명이면 9개, 3명이면 몇 개? 3명이면 아까 몇 개? 2개. 맞아. 4명이면 몇 개? 5명이면 몇 개? 44개. 알겠어? 2, 9, 4, 4. 됐어? 2, 9, 4, 4. 외울 수 있겠어? 못 외우면 수영도 매번 그려야 돼. 2, 9, 4, 4 외워보자. 어떻게 외울까? 나도 처음 해보는 거야. 원래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얘들아, 원래 2, 9 다음 뭐야? 그치? 2, 9, 나. 4, 4. 자, 할 수 있겠죠, 이제? 내리에 박힐까? 2, 9, 4, 4. 나도 처음 해봐, 이런 거. 자, 해봅시다. 자, 30번에 1, 2번 빨리 하고 넘어가자. 네, 그냥 뭐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30번에 1번.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너무 식으로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A1은 얼마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 A2는 얼마가 오면 안 된다? 2면 안 된다. A3 얼마? 4. A4 얼마? 4면 안 된다. 됐어. 이게 각각 1, 2, 3, 4가 오면 안 된다라는 식이고 1, 2, 3, 4를 나열하라고 했잖아. 4개를. 그치? 그럼 뭐 어때? 그냥 뭐 하면 돼? 교란순열인 거잖아. 자기 자신 거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씩 못 받는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답은 9가지. 바로 썼어야 돼. 알겠어? 그럼 그 다음 2번도 어때요? 5놈이서 1, 2, 3, 4, 5를 각각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지. 그치? 그럼 몇 개? 44개라고 바로 쓰셔야 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자, 넘겨서 11쪽 볼게요. 얘들아, 나열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조건들이 막 붙어가지고 난해하시면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면 그냥 수영도 그리면 답 나와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알겠지? 사실 여기 11쪽에 있는 것들은 뭐 고3 수학 확률과 통계라고 하죠. 그 과목을 배우면은 공식으로 풀 수 있긴 한데 우린 아직 그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수영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차를 뺀대 얘들아. 차를 뺄 건데 거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A다.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뭐 당연히 A겠지. A, B, C, D잖아. 그치? 자, 그럼 내가 차를 빼는 순서대로 A, B, C, D를 나열할 건데 조건이 하나가 붙지. 뭐? 이 상태에서 C를 빼면 무슨 일이 생겨? 싸움나. 그치? 그래서 뭘 먼저 빼야 돼? A가 C보다 먼저라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 무조건 먼저 나와야 돼. A가 C보다. 그치? 그 다음에 누가 또 B가 D보다 먼저라는 조건이 붙을 거라고. 두 가지. 됐어? 그럼 우리가 곱하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애매하니 그냥 수영도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야. 차 빼는 순서야. 자, 그러면 재혁아, 네가 맨 처음에 뺄 수 있는 차는 뭐냐? 뭐 아니면 뭐야? 오케이. A 아닌 B야. A라고 가정 좀 해보자. 됐어? 그럼 그 다음 뭐 B를 먼저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 됐나요? 자, 그럼 내가 A를 처음에 뺐으면 민건아, 그 다음 뺄 수 있는 건 뭐니? 몇 가지니 그 다음 뺄 수 있는 거? A를 먼저 차를 뺐다고 생각해. 그럼 B, C, D 다 뽑을 수 있나? 차를 뺄 수 있나? 뭐는 못 빼? 그림 보면 되잖아. A를 뺐어. 뭐는 못 빠져 그래도? D. 그러면 두 번째로 빠질 수 있는 건 누구야? B 아니면 C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얘들아? 자, 그럼 위에 거부터 보는 거야. 내가 A를 뺐고 B를 뺐어. 그럼 그 다음에는 C, D 아무거나 빠질 수 있겠다. 괜찮을까? 그 다음 다시 A 뺀 다음에 C를 뺐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B가 먼저 빠져야 돼. B가 D보다 먼저 차를 빼야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 몇 개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어. 괜찮을까? 그럼 똑같은 짓을 뭐 하면 돼? B로도 하면 되는데 하지 말고 3가지라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B랑 A는 같은 성질을 띠고 있잖아 지금. A라는 놈도 어때요? C보다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있고 B라는 놈도 D보다 먼저 나가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 어때? 가지수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A가 먼저 나가거나 B가 먼저 나가거나. 그래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6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자, 32번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오는 숫자 1 아니면 2니까 뭐 2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1로 시작할 때가 있고 2로 시작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됐죠? 야,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전에 얘네 둘은 같은 성질이라는 거 바로 체크하시면 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1 아니면 2를 쓸 수 있는데 같은 건 3번 연속 못 나와. 즉 이 둘의 걸린 조건이 같으면 같은 상황인 거야. 알겠죠? 그럼 같은 상황이면 뭐 하면 된다고? 1에서 내가 경우의 수 다 세, 2도 똑같은 개수가 나올 거라고. 됐죠? 분명 강조했어.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한다. 자, 그럼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1, 2 아무거나 나와도 되겠지, 그치? 근데 그 다음 뭐는 못 나오냐? 윗줄에서. 우빈아. 윗줄에서 뭐가 나오면 안 돼? 세 번째. 문제를 안 읽었어? 그래. 너 한쪽 눈만 쌍꺼풀 생겼어 지금. 죽일 거야. 조이지 마. 얼마.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문제 이해를 못했는데 아직? 1 아니면 2밖에 못 쓰는데 연속된 거 3번 못 나오니까 1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그럼 그 다음엔 어때? 연속이 깨졌으니까 다시 1 아니면 2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연속이 깨졌으니까 얘는 1 아니면 2 나와도 돼. 근데 얘는 2가 나와선 안 되겠지. 그래서 1밖에 안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놈은 1, 2였으니까 1, 2 아무거나 나와도 크게 상관없겠다. 마찬가지 2, 1 순이면 얘도 1, 2 아무거나 나와도 되겠네. 괜찮을까? 자, 그러면 1, 2, 1, 1. 1 나오면 안 되겠다. 2. 1, 2, 1, 2. 연속된 적 없네요. 아무거나 나와도 전혀 상관없겠다. 자, 1, 2, 2. 2 나오면 안 된다. 1 나와야 돼. 연속되지 않았으니까 아무거나 나와도 되겠지. 괜찮아? 오히려 수용도가 더 편할 수도 있어. 곱하기로 풀기 어려울 때.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같은 처지인 2로 시작해도 8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답은 16가지가 됩니다. 33번 빨리 풀고 순열 들어갑시다. 몇 가지 나와야 돼? 8가지 나왔어요. 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빨리 쓰자. 숫자만 쓸게요. 처음 시작은 A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요. A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쵸?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건 무조건 B여야 되고요. B 나왔으면 A, B 둘 다 나올 수 있을 거고, A 나오면 B가 나와야 되고, B 나오면 둘 다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쭉 가는 거 맞을까? 네.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한 걸 니네가 생각하면서 쓰면 돼. A 다음 A 못 나와. 근데 B 나오면 둘 다 나와. 라고 생각하면서 써야겠지. 됐어요? 끝났네요. B, A, B, A, B, B, A, B.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가지. 답은 5번이 된다. 좋아요. 오케이. 자, 쓰시고. 오, 순야 다 배웠어, 학교에서? 니네 나머지들도 다 배웠잖아. 재혁이 안 배웠냐? 너 하고 왔잖아. 얘들아, 순야에 다 기억나니? 뭐야? 순열 기억나, 얘들아, 순열? 나랑 수업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P가 뭐의 약자야? 뭐라고? P가 뭐의 약자였어, 얘들아? 뭐였어? 몰라? 아니, 안 했어, 내가? 안 했을 리 없잖아. 퍼뮤테이션? 네이버에 한번 쳐봐요. 요 단어의 뜻이 나올 거야. 딱 2글자로 나와요. 순열이라고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맨 앞자 P를 따다가 쓰는 거였고, MPR이 뭐였지? MPR?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빠졌어, 중요한 거. 중요한 단어 뭐야?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순열을 쓰는 거야. 얘들아,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으면 순열 못 쓰는 거야. 알겠어? 서로 다른 N개 중 몇 개를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또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순서가 들어가면 순열, 순서가 안 들어가면 뒤에서 배우는 조합. 됐니? 그러면 이 정의 안에 얘들아 여러 조건들이 숨어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야, 내가 n개 중 r개를 뽑는 건데 r이 더 클 수 있겠냐? 없지.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어떤 대소관계? 일단 개수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어.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누가? r이. 근데 이 r은 누구보단 n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n개를 넘어설 수는 없겠지. 일단 이런 대소관계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됐을까? 자, 그럼 이제 저 공식을 다시 한번 체크할 건데, 공식이 뭐였지? NPR? n개 중 r개 나열? 저걸 이제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자리가 5자리가 있네. 이 5자리에 저 10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셌지? 맨 앞에 올 사람 몇 명? 10, 9, 8, 7, 6. 중학교 나왔으면 우리 요거는 본 적이 있을 거야. 됐어? 중2 때 나오는 거. 얘가 뭐냐면 사실 10P5야. 뭐? 10명 중 5명 뽑아서 나열한 경우의 수.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잘 봐. 뭐부터? 10부터. 오케이? 몇 개를? 5개의 곱인 거야. 1씩 줄여가면서. 10부터 5개. 괜찮을까? 자, 그러면 그 내용 그대로 다시 뭐라고? n부터 몇 개? r개의 곱인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NPR은 n 곱하기 1씩 줄여가 n 빼기 1, n 빼기 2 하느라 혹시 얼마까지 빼야 r개가 될까? 얼마까지 빼야 r개가 될까? 첫 번째 건 n에서 뭐 뺐어? 0. 두 번째 건 n에서 뭐 뺐어? 1. 세 번째 건 n에서 몇 뺐어? 2. 그럼 세 번째는 요거보다 1 작은 걸 뺀 거지. 나는 몇 번째까지 곱하라고? r번째까지 곱할 거지, 그치? 그럼 얘에서 1 뺀 거를 빼야 돼. 됐나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빼면 그게 뭐야? 어? 여기서 하나 더 빼면 뭐야? n 빼기 r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10 빼기 4야. 그럼 그 다음엔 10 빼기 5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보다 1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뒤에 있는 건 뭐겠어? n-r인 거야. 하나 더 빼면. 이해가요? 얘는 전개해봐. 그럼 n 빼기 r 더하기 1이야. 여기서 1 더 빼면 n 빼기 r이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뭐 1까지 곱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이 초록색을 미리 쓴 거야, 얘들아. 뭐 때문에 쓴 거냐면 NPR은 요식이 맞아. 여기까지의 곱이다, 그치? 근데 이게 개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맨날 점점점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거야? n에서 1까지의 곱을 뭐라고 쓰죠? n 팩토리얼이라고 쓰죠. 맞아? n에서 여기 끝까지의 곱. 거기서 뭐 나눠주면 돼? 이 초록색만 날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뭘로 나눠?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한 번에 계산 표현할 수 있다가 됐었던 거지. 순열의 공식. n-r 팩분의 n 팩. 괜찮을까? 됐어? 괜찮아? 그래서 작은 숫자는 요걸로 계산을 할 건데 문자가 섞였거나 한다면 요 식을 갖다 쓸 거야. 좀 아니면 숫자가 크거나. 됐니? 진짜 이해 간 거 맞니? 그럼 이제 팩토리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겠지. n팩은 뭐라고?
n에서부터 1씩 줄여서 1까지 곱하는 게 n팩이다. 자, 그러면 얘들아 0팩은 얼마였지? 왜? 0팩이 왜 1이야? 0팩은 얼마야? 0부터 1까지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약속했어, 약속. 1로 약속. 이건 약속이야, 약속. 자, 왜 약속을 했냐면 다음과 같아요. 잘 봐. 야, 3팩은 뭐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맞아? 그럼 내가 3을 나누면, 나누기 3을 하면 뭐가 돼야 돼? 2팩이 되는 거야. 2 곱하기 1. 맞을까? 내가 얘를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1팩이 되는 거지. 1만 남겠지. 괜찮니? 한 번 더. 이 규칙성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1로 나누면 0팩이 돼. 1 나눠봤자 1이겠지. 이 약속성 때문에 0팩은 1로 약속을 한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0팩은 1이야. 자, 자주 나오는 숫자 몇 개만 외웁시다. 뭐가 있을까? 3팩. 다 쓸까? 1팩 얼마? 2팩? 3팩? 4팩? 5팩? 요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5팩 120까지. 6팩은 뭐 720이겠죠. 어렵지 않게 중간중간 외워놓으면 뭐 4팩 만들려면 여기다 4 곱하면 되는 거지. 5 곱한 거. 그럼 6팩은 여기다 6 곱한 거니까 720이겠지. 6팩까지도 사실은 뭐 외울만 한데 뭐 가장 무난한 5팩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야. 됐나요? 뭐 순열에선 특별한 내용이 딱히 없어서 바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테니 필요한 내용 좀 다 거기 적어놔. 공식들 바로바로 써야 되니까 오늘 프린트 메뉴에 적어놓으면 되겠죠. MPR 공식이라. 자, 봅시다. 하늘이도 서정이랑 싸우면 얘기해주고 보고 알겠지?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서정이가 혼자 잘 봐서 내가 말해버렸어. 샤프를 선물로 줬어. 한 5만 원 상당하는 건데 좀 비싼 걸 하나 줬어. 그냥 쌤이 잃어버린 거 주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산 거,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준 거야. 한 3번 썼나? 새 거 준 거야. 내가 잘 쓸게. 네가 왜 써 그거를? 자, MP 얼마? 30. 너무 쉽다. 얘들아, 이렇게 뒤에 숫자가 적으면 웬만하면 쭉 나열해서 쓰면 돼. n부터 몇 개 곱이라고? 2개. n, n-마일 30. 맞아? 자, 근데 이렇게 식을 쓰기 전에 너희가 먼저 체크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 무조건 n은 2 이상인 숫자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나요? 자,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지 얘들아? 2차 방정식이지. n제곱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30은 제로. 괜찮니? 자,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잘 봐. 요거 무조건 음수다. 경우의 수 문제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양수였던 게 넘어와서 음수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이건 뭔데? 두근? 곱이지 않냐? 두근 곱이 음수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뜻이지. 됐어? 그래서 얘를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우린 알아. 6 곱하기 5인 거. 그렇잖아. 연속된 자연수의 곱이잖아. 너무 쉽잖아. n은 얼마? 6이라고 그냥 답 쓰셔도 돼. 왜? 나머지 하나 만족하는 n값은 음수일 거거든, 무조건. 이해가요? 이게 말이 어려우면 그냥 푸세요. 알겠죠? 나는 한 줄이라도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고, 그냥, 쌤 그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싶으시면 그냥,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그래서 풀어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n을 고르시면 되겠지. 됐죠? 2번. 자, 6pr 곱하기 3팩 얼마? 720. 얘들아, 3팩 얼마? 6. 그러면 약분 120. 됐어?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6부터 몇 개를 곱할지 생각해 보는 거야. 아직 안 돼. 오케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면 딱 120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몇 개를 곱했어, 제어가? 3개를 곱했네. 그래서 R은 3이라고. R이 곱하는 개수라고. 몇 개의 숫자를 곱하는가. 됐죠? 3번. ENP3는 100 곱하기 NP. 됐냐? 얘들아, 보자마자 어때? N은 뭐 이상이어야 되니, 얘들아? EN이 3보다 크거나 같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다 만족하는 거 N은 2 이상의 숫자여야 돼. 됐어? 요걸 가정한 상태에서 쭉 나열해. 얘 어떻게 돼? 2N부터 3개야. 1씩 줄여가면 돼. 3개만. 좌변. 우변. 100 곱하기 N부터 2개만 곱하면 돼. 1. 괜찮을까? 야, 잘 봐, 잘 봐. 얘들아, N이 2 이상이면 N은 절대 0이 아니고 N-1도 절대 0이 아니지. 이걸 왜 따졌어? 나누려고. 양변에서 N 나눠도 돼. 왜? 0이 확실히 아니니까. 내가 찾는 놈은. 안 나누면 3차 방정식 풀어야 돼. 귀찮다고. 잘 들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범위부터 체크하는 거야.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일반 방정식 풀 때 나누면 안 돼. 자, 그 다음 하나 더. N-도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 얘랑. 그럼 2 남겠죠? 됐습니까? 그럼 얼마 남냐? 4. 4 곱하기 요놈 2n 빼기 1. 그럼 4 곱하면 8n 빼기 4는 100. 1차 방정식 된다고. 나눌 거 다 나누면. 그럼 n은 얼마? 10. 얼마야? 3?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쉽게 계산하는 거 방금 내가 말한 거 잘 듣고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안 그러면 3차 방정식 풀고 복잡해진다. 오케이. 자, 35번 문제. 우리 중학교 때 풀었던 형태의 문제들인데 순열을 공식을 써가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네. 뭐 사실 답이 진짜 바로 나와야 되는 문제라서 결론은 뭐였지, 얘들아? 결론은 먼저 안 치는 게 큰 의미가 없다죠. 그 결론은 35번. 자, A, B, C, D, E가 있어. F까지 있네. 자, 6명 중 2명이 먼저 앉은 다음에 나머지 4명이 한 줄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이게 무슨 말이야? 나머지 4명이 뭐 붙어 앉아야 된다 이런 말인가? 아니야. 그냥 6명 나열이야. 이거 그냥 말 어렵게 한 것 뿐이고 그냥 6명이 그 6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세라고 한 거랑 똑같다고. 괜찮을까? 만약에 식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 아주 만약에 식을 써야 된다면 내가 먼저 몇 명을 먼저 나열한다고, 앉힌다고. 6명 중에 3명? 2명을 먼저 나열해서 앉혔어. 그치? 몇 명 남았냐? 4명. 그럼 4명 중에 4명을 나열하면 되지. 4명 다. 그럼 이렇게 써봤자 얘는 그냥 뭐라고? 6 곱하기 5 2개, 4부터 4개, 4, 3, 2, 1. 됐죠? 그냥 얼마야 그래서? 720, 600. 6, 5, 4, 3, 2, 1이니까. 자, 2번. 6명 중에 3명을 나열해. 그럼 남은 3명을 또 나열해. 이건 거라고 그냥. 괜찮을까? 그래서 얘도 뭐야? 6, 5, 4, 6부터 3개 곱하기 3부터 3개. 그래봤자 위에 아래 똑같은 모양이잖아.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뭐 말을 다르게 했지만 뭐 큰 차이가 없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활용되는 문제들을 보셔야겠죠.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6번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10명의 회원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를 겹치지 않도록 해서 한 명씩 선출. 이런 문제 중학교 때 풀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니네가 배운 방법이 다 달라서 나는 그때도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3개의 자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건 회장 자리야. 그리고 여기는 부회장 자리고 그리고 총무 자리야.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여기에 나열하면 돼. 맨 앞에 오는 애가 회장인 거야. 그치? 됐어? 그래서 그냥 뭐가 된다? 10P3이 된다. 10명 중에 3명 뽑아서 여기 세 자리에 나열하면 회장, 부회장, 총무가 결정이 된다.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죠? 10부터 3개면 10, 9, 8. 또 720. 됐니?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번 뭐 해달라는 거야? 몇 명 중에서? N명 중에 2명 뽑아서 회장, 부회장 나열하라는 뜻이니까 NP2야. 그래서 NP2가 얼마래? 21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 두 번째 문제는. 됐나요? 그럼 뭐 얘는 N은 2 이상인 때 N부터 2개 연속이니까 N의 N-1일 거고 맞아. 딱 보이지 않아? 뭐 곱하면 이거 되냐? 아, 이건 좀 그런가? 연속된 2개 곱해서 210 뭐 나와? 어차피 이거는 전개해서 풀어도 똑같아. 비슷해. 뭐 곱해서 뭐 나오는지 알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21에 10은 안 돼. 왜? 연속된 자연수가 아니야. 연속된 자연수여야 돼. 무조건.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럼 뭐가 가능하죠? 15에 14 가능하죠. 그래서 얼마야? n이 15다가 되는 거지. 둘 중에 더 큰 숫자가 n이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37번에서는 둘 다 풀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워낙 자주 나오는 거라서 둘 다 풉시다, 얘는. 37에 1, 2번 해봅시다. 자, 37번 문제 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 있대요? 6개의 자리 중에서 임의로 한 좌석씩 앉는데. 잠깐만. 운전기사가 정해져 있어. 감독은 조수석. 뭐야 이게? 4명의 선수가 나와 있구나. 오케이. 야, 그러면 너희는 이게 4명 중 6,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가는 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반대로 해석해야 돼. 내가 나열하는 게 꼭 사람이 필요 없어. 알겠지? 그래서 6자리 중에서 4자리를 나누어 준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누구한테? 선수들한테. 뿌리는 거야. 서로 다른 6자리가 있는데 그중 4개를 뽑아서 사람 4명이 서 있어. 걔네한테 한 자리씩 주는 거야. 번호로. 차 번호를. 이해갈까? 그러면 얼마가 돼요? 6P4가 되겠지. 꼭 사람을 자리에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얼마냐 6P4는? 6543. 얼마야? 36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때요? 2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아버지가 없어. 할머니. 그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앉을 자리는 몇 가지야 하느라?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마찬가지로 또 홀수 자리를 먼저 생각을 해.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아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야. 특이한 조건부터 항상 먼저 생각이야. 알겠지? 3자리 중에 홀수 3자리 중에 2자리를 부모님께.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너무 못 쓰는데 글씨가. 됐어요? 나머지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할머니가 계시죠? 자, 나머지 분들을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아무 자리나 세 자리 안 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한다? 그냥 나열하시면 돼요. 나머지 3명. 좌석이 딱 5개였으니까. 됐어? 얼마냐? 3P는 3부터 2개, 3이 6. 얘도 6. 오케이. 36가지. 이렇게 구해주셔야 합니다. 됐나? 네. 자, 국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38번. 시작. 네. 봅시다. 자, 일단 셔츠와 바지는 몇 종류씩 있대, 얘들아? 종류가 3종류씩 있대요. 그쵸? 자,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데. 오케이. 자, 그럼 셔츠부터 갑시다. 셔츠가 몇 개 있다고? 3종류. 그럼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2종류 골라서 나누어 줘야지. 괜찮을까? 얼마? 3P이죠. 3개 중 2개를 뽑아서 A, B한테 나누어 주는 거야. 괜찮을까?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바지 3종류 중에서 다시 2종류 나누어 주기죠. 마찬가지 얼마? 3P. 됐나요? 자, 이제 인형을 그릴 수 있겠다. 지금까지 옷을 안 입고 있어서 못 그렸는데, 자, 이제 다 셔츠랑 바지를 입은 거야. 그치? A라는 인형은 이렇게 생겼대. 미안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야. 알겠지? 자, B라는 놈도 이제 셔츠와 옷을 입었어. 단추가 없다고 안 입은 게 아니다. 알겠죠? 이상한데. 합의라고 하죠. 하체비만. 자, 합의. 자, 이런 상황이야. 됐어?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이제 색깔만 결정이 되면 돼요. 초빨 또는 빨초. 같은 색깔이면 안 된대. 왜 안 되겠어? 이상하잖아. 빨빨은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얘의 색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 마찬가지 얘도 2가지. 얘 요놈의 색을 결정해야지. 뭐 그린이냐 레드냐 골라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12 답은 144가 나옵니다. 6622. 넘어갔어. 그래요. 뭐 중학교 때 했던 것까지만 좀 하자. 39번 유형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거니까. 느낌이 싸하다. 배수 판정법을 기억할까?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9번 같이 볼게요. 39번. 자, 0, 1, 2, 3, 4, 5 중에 서로 다른 세 숫자를 골라서 뭐 해주자? 뭐 정수들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어 달래요. 자, 1번. 그냥 아무 제약 조건 없이 세 자리 정수. 자, 그럼 가장 튀는 게 누구냐? 가장 튀는 거 누구야? 1의 자리, 100의 자리죠? 여기에는 뭐가 못 와? 0이 못 오지, 그치? 중학교 때 풀던 거랑 똑같아. 그럼 이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 얼마? 4가지야, 4가지. 정확하게 순열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돼. 4P1이야, 4P1. 4개의 숫자 중, 0을 제외한 4개의 숫자 중 하나를 뽑아서 저기다 나열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럼 숫자 몇 개 남아? 승은아? 4개 남아. 이 1, 2, 3, 4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하나 갖다 쓴 거야. 그럼 이제 숫자 4개 남았으니까 뭐 해주면 돼? 남은 2자리 나열해 줘야지. 4개의 숫자 중 2개를 뽑아서 남은 2자리에 나열하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4, 4, 3, 48 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세 자리수 중에서 뭐 고르래? 짝수. 자, 그럼 요번에는 특이 조건이 1의 자리에도 붙는다. 그치? 그럼 1의 자리부터 생각을 하자, 얘들아. 0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2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짝수 4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맞냐, 재혁아? 그치? 자, 그럼 보자.
야, 나한테 골칫거리였던 0을 이미 썼다, 그치? 그럼 앞에 2개만 나열해서 채우면 되겠다. 얼마? 0 빼고 나머지 4개 중 2개. 됐어요? 12. 자, 문제는 요 놈들이다. 왜? 0이 아직 살아있어, 그치? 맞아? 그럼 내가 2를 빼면 숫자가 4개인데 그 중에 0은 여기에 못 오지, 그쵸? 그래서 얼마야? 3개 중에 하나를 맨 앞에 갖다 써야 돼. 핑크색. 그런 다음 다시 0 집어넣어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괜찮을까? 일부러 색깔 맞췄어요. 그럼 얼마? 9가지. 잘 봐, 얘들아. 얘는 무조건 9가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같은 성질. 얘랑 얘는 서로 같은 상황이에요. 왜? 어떤 같은 상황이야? 0이 남아있다는 조건이 똑같죠. 가지수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겠어? 니네가 답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할 거라고. 이걸 따로따로 하지 않아, 보통. 곱하기 2를 때리지. 알겠어? 그래서 같은 성질 되는 거 잘 체크하셔야 돼. 얼마냐? 요 3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상황이니까 답은 30까지. 요게 2번이다. 대망의 3번인데 일단 어차피 내일 연속으로 할 거니까 요 문제까지만 할게요. 39번까지만. 알겠죠? 자, 배수 판정 이거 잠깐 써놔. 거기다 빨리 써놓고 지울게. 됐죠? 자, 배수 판정법 나온 김에 합시다. 자, 어떤 두 자릿수 이상이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두 자릿수까지는 쉬우니까. 자, 2의 배수 판정법이 뭐니? 얘들아, 2의 배수 판정법은 어떻게 따지지? 다른 말로 2의 배수는 사실 뭐야? 무슨 수? 짝수. 짝수 판정법은 뭐야? 1의 자리가 0 또는 2의 배수. 2, 4, 6, 8이 되겠지. 맞아? 자, 그 다음 3의 배수 판정법 뭐니? 칸을 일부러 띄웠겠죠. 3의 배수 판정법은 뭐예요? 그냥 한 줄만 띄워요. 한 줄만? 아니다. 2줄 띄우시면 돼요. 한 줄, 2줄. 3의 배수 판정법은. 오, 좋아. 각 자릿수 합이 3의 배수면 돼. 오케이. 별거 아니네 그러고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올 거 4의 배수 판정법. 뭐였죠? 4의 배수 판정법? 4의 배수 판정법이 뭐지? 그게 뭐야?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뭐가? 까비. 자, 끝!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일 때. 아무리 지랄 맞은 숫자가 있어도 마지막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이건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해가니? 왜 그렇지? 우리 2라는 숫자는 뭐를 만들 수 있다? 이유는 뭐 때문이야? 2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어. 10을 만들 수 있어. 10을 만들 수 있지. 2라는 숫자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긴 숫자가 나와도 우리가 1의 자리만 따져도 되는 이유는 얘를 2로 나누면 이 앞부분은 다 없앨 수 있는 거야. 왜? 지금 내가 밑줄 친 부분이 얼마야?
3, 2, 7, 5, 6, 0이라는 숫자잖아. 거기에 플러스 2인 거잖아. 그치? 얘는 뭐니까? 2 곱하기 얼마 꼴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2가 1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 괜찮아? 자, 그러면 4라는 숫자는 10을 못 만들어요. 4 곱하기 얼마로 10 못 만들어. 대신 뭘 만들어? 100을 만들 수 있는 거지. 4 곱하기 25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0의 자리부터는 무조건 다 4 곱하기 얼마 꼴로 나타낼 수 있어. 끝 두 자리만 4 곱하기 얼마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원리가 결국엔 누구까지 있는 거야? 5의 배수까지 있죠. 5의 배수는 어떤데? 얘도 1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5의 배수 따질 때는 1의 자리만 따졌던 거지. 0 또는 5의 배수. 1의 자리가. 됐나요? 그래서 10을 만들 수 있는 숫자들, 100을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은 이런 성질. 그래서 8의 배수도 구할 수 있어. 8은 1000을 만들 수 있으니까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돼요. 사실상 끝 세 자리 8의 배수는 거의 안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따로 안 쓴 거고. 자, 그럼 3의 배수랑 성질이 똑같은 놈은 9의 배수죠. 자, 9의 배수는 각 자릿수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자, 7의 배수는 너무 복잡해서 따로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6의 배수까지만 따질게요. 6의 배수 뭐였지? 2의 배수 성질 만족 and 3의 배수 성질 만족. 위에 있는 두 개 다 만족하는 게 6의 배수였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39의 3번 문제를 풀 건데 얘들아, 3번 문제는 3의 배수가 되기를 바래요. 즉 내가 이 5개의 숫자 중 3개를 갖다 써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3의 배수가 되고 싶어. 나한테 필요한 건 각 자릿수의 합이야. 맞아? 그래서 어떤 수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지를 따지려면 얘들아, 너희는 분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류를 한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놈과 나머지가 1 생기는 놈과 나머지가 2 생기는 놈들로 수를 분류하셔야 돼. 자, 그럼 0, 1, 2, 3, 4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는 당연히 0과 3이고요. 나머지 1 생기는 건 1과 4, 나머지가 2 생기는 건 숫자 2.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괜찮니? 내가 여기 있는 숫자들을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얘들아, 잘 봐. 얘를 1번 그룹, 얘를 2번 그룹, 얘를 3번 그룹이라고 할 때 1번 그룹에서 숫자 3개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겠죠. 2번 그룹에서 숫자 3개 더해도 무조건 3의 배수입니다. 왜? 2번 그룹 숫자 하나당 나머지는 1이야. 그럼 나머지 1이 3번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더해지면? 나머지가 3 돼버려.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 3 말이 안 되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나의 목표가 뭐야? 결국엔 숫자를 뽑아서 더할 건데 합했을 때, 더했을 때 나머지가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몇 개가 없으니까 그냥 해도 금방 구하는데 여기 숫자가 한두 개씩만 늘어나도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케이스가 여러 개로 쪼개진다. 지금 이 문제에선 뭐밖에 없니 얘들아? 더해서 나머지가 3의 배수 되는 케이스는 3개 뽑아서 1번에서 1개 뽑고 2번에서 1개 뽑고 3번에서 1개 뽑고가 있을 거야. 각각 1개씩. 그럼 나머지 0, 나머지 1, 나머지 2 더하면 나머지 3. 그럼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죠?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뭐뭐뭐 있지? 0을 포함할 때와 0을 포함하지 않을 때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럼 0을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0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얘 좀 고딩스럽게 풀게. 중등처럼 나열하지 않고 알겠죠?
자, 0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선택된 거야. 그치?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거고 얘는 무조건 뽑히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와? 2가지가 나오겠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 012 또는 042. 개로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정수 몇 가지니? 그러면 나열. 0은 맨 앞에 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 팩입니다. 하나만 언급. 얘들아, 3p3 얼마지? 3개 중 3개 나열? 3팩이야, 3팩. 알겠죠? 몇 개를 그냥 다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그냥 무조건 팩토리얼 쓰면 돼. 5개가 있어. 5개 다 나열하래. 그냥 5팩이다. 5p5. 됐죠? 자, 그 다음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야? 0을 포함하지 않아. 0은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요번에 무조건 3 선택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312 아니면 342겠지, 그치? 그래서 몇 가지? 2가지의 선택권이 있어. 312냐 342냐. 그런 다음에 그 숫자 3개는 0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열해도 돼요. 그쵸? 그래서 그냥 얼마? 3팩이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얼마? 8. 두 번째 거 얼마? 12. 답은 얼마? 20. 판정법을 좀 설명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잠깐만 머리 식히고 우리 마플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